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11월 11일 화요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벽 한 3시 반경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쭉 보고 어제 12시에 잤는데 시장을 쭉 보다가 오늘도 정말 가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확 뒤집어 놓네요. 막 자료 쓰고 자료 만들고 카페에 글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막판 종가를 봤더니 깜짝 놀란 거죠. 네, 아주 강한 뚝심 있는 그런 장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항상 시장이 충격이 초창기에 많이 반영이 되죠. 초창기에 반영이 된 후에 한 달이면 모든 게 희석이 되더라고요. 오미크론도 그렇고 이 FOMC의 긴축도 그렇고 한 달이면 요즘은 모든 게 다 흡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11월 11일이니까 중간 정도 지났습니다. 문제는 가격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데 가격 하락이 한 번 더 있으면은 다시 오르더라도 본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데 오늘부터는 옆으로 기거나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이게 어제 미국 시장의 하루에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우도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마이너스 2, 3%까지 하락을 11시경에. 네, 나스닥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S&P도 그렇죠. 이렇게 급락 직각한 하락한 후에 다시 재반등하는, 특히 나스닥은 플러스까지도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P도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려놓고 끝났죠. 네, 이런 뚝심 있는 모습이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거로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너무 오늘은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들을 보면 골드만이 4차례, 금리 인상이 3차례, 3, 6, 9, 12 4번 있을 것이다. 그리고 페드의 그 자산 회차 대표 축소는 7월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해왔습니다. 골드만 잘 맞히지 못하죠. 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대공황 이후에 최고의 호황이 올 것이다. 그렇죠? 네. 미국 시장이 독보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과 다르게 아주 좋은 호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더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4만 달러가 붕괴됐나 3만 8천 달러까지 내가 봤는데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4만 달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면 주가가 죽고 비트코인이 내리면 주가가 낮은 거죠. 아마 비트코인 자체를 상장주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은데, 금을 대체하기도 하고, 이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이 함께 가는, 왜냐면 이 참가자들이 지금 다 다리를 양다리로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코인에도 걸치고 있고, 주식시장에도 걸치고 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 서로 역의 상관관계 아니라 정의 상관관계 있는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국내 주식시장, 해외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걱정입니다. 빌 게이츠가 기후펀드에서 청정기술 개발에 150억을 투자하겠다. 청정기술, 저도 여러분 태양광 풍력 작년에 정말 좋아했죠. 우리 카페 친구들 태양광 풍력 좋아하다가 수소 좋아하다가 다 늪속에 제가 몇 번 빠뜨렸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저는 그래서 요즘 원전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소형 원전주 저것도 잘못 들어가면 또 물립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 어떤 큰 변화를 줄 만한 이 미래를 고칠 만한 그런 종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 이런 주들, 태양광, 수소차 이런 것들은 항상 단기적으로 목표 수익률 한 20% 정도만 놓고 치고 나오는 그 정도의 투자 전략만 있을 뿐이지 전기차처럼 반도체처럼 이렇게 무사양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 것이다. 절대 늪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타로 치고 나오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네, 애플은 마지막에 아주 뚝심을 발휘했네요. 0.01% 상승해서 172.6달러. 모든 미국의 주요 IB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에 대해서 올해는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내놓습니다. 목표는 세 가지인데요. 일단 아이폰이 신규가 나올 것이고, 다음에 애플카, 다음에 이제 애플 글라스, 이런 것들, XR, 이런 것들이 애플에게는 새로운 먹거리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잘 만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애플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화이자도 0.93% 상승했죠. 근데 오미크론 관련된 백신을 만들어내겠다, 곧 나오겠다, 3월이면 나오겠다 이 소식인데, 저도 이제 어제 3차를 부스트샷을 맞았는데 팔뚝이 좀 부어오르던데
이렇게 계속 맞아도 되는 건가? 저는 사실 백신 옹호자이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맞는다고 좀 효과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효과가 있는 그 무엇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테슬라도 3.03% 상승해서 1058.12달러에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크게 좋게 보는 미국의 애널리스트 그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테슬라는 계속 옆으로 찌글찌글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꺾인 것 같아요. 꺾였어요. 꺾이는데 많이 꺾이진 않았고 이제 바로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먹고 터지고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데 더 가지 않는다는 것은 꺾였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리비안도 5.61% 하락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카페 친구들에게 리비안 이렇게 많이 추천했는데, 엔비디아 리비안, 걱정입니다. 이제 80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부터는 한번 살만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루시도 41.7이 전날 지난 금요일 날 루시드가 아주 에이스 역할을 했죠. 7% 정도 올랐다가 다시 살짝, 오른 거에 대해서 반을 좀 살짝 더 내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너블록스가 다시 85달러 정도에서 스테이 하네요. 네, 1.36% 상승해서 85.52달러. 네, 우리나라 지금 메타버스하고 게임 코인들이 쏙 들어가 버렸는데, 네, 제가 봐서는 이건 또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다. 아마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장을 리딩할 그러한 어떤 프론티어적인 모습으로 다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금리나 이런 것들이 안정된다면 다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의 메타 페이스북은 마이너스 1.12% 하락해서 328.07달러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개 종목 중에서 반 오르고 반 내렸더라고요. 33,805.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0.56% 상승해서 274달러에 끝났고요. AMD는 정확히 보합에 끝났습니다. TSMC는 1.25% 상승해서 125.0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59% 하락을 해버렸네. 93.89. 네.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41,813달러. 네.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는. 아까 제가 38,000달러 했는데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그렇죠? 네. 41,813달러. 이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0.38원 상승해서 1197.94. 1200원 찍고 다시 살짝 내려오죠. 네. 약간 박스권 상단에 올라가는데 환율 하락, 금리 상승이 겹치는 약세장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이머징 시장이 많이 다치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이 좀 힘들었는데 사실 중국 같은 데는 또 그렇게 빠지지는 않아요. 한국이 주로 이제 많이 다치는데 이머징 시장의 대표적인 어떤 얼굴인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술주들이 많고 성장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 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WTI는 0.68% 하락해서 78.53달러. 네, 여러 이유들이 있죠. 날씨도 추워지고 러시아 문제 이런 것들이 WTI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 봅시다. 네, 30년짜리는 2.09%까지 올라왔고, 네, 그다음 10년짜리 1.76. 좀 확 오르다가 1.8을 찍었다. 장중에서는 찍을지 모르는데 다시 하락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년짜리는 0.90. 그렇죠? 2년짜리가 곧 1%를 터치할 확률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10년짜리는 좀 안정을 좀 찾는 것 같다. 대신 2년짜리가 치고 올라오는데 금리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에 오르는 어떤 절대적인 수준도 중요하지만 상승의 그 강도, 속도, 스피드가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일단은 좀 안정을 좀 차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성장주에서 과연 가치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현금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싸움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죠. 네. 과거 경험상 원화 약세와 금리 급등이 중첩되는 구간에서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아마 하나금토 이재선 애널리스트가 쓴 걸 제가 가져온 건데 하나금토 분석에 의하면
08년 이후 원달러가 1190원을 상회하고 미국 10년물의 주간 단위로 이 주간 단위로 플러스 15% 이상 급등한 구간은 근본을 포함해서 총 14차례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해당 구간에서 가치주는 총 11번, 그래서 80% 이상 확률로 성장주 대비 양호한 성과를 시현했다는 겁니다. 평균 수익률은 주간 단위로 1.8% 정도, 그러면 월간 단위로 하면 약 5, 6%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확실히 성장주가보다는 가치주가 금리와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한 구간에서는 성장주보다는 좋은 수익을 냈다는 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기관이 저포주, 업종 중심으로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점도 현재 유사한 맥락이죠. 최근 살아가면 철강, 화학, 금융 이런 쪽을 많이 사는 거죠. 저포주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운성, 철강, 에너지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런 쪽에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네. 다만 이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게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성장주의 패배를 일방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한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의 논리 중에서 왜 성장주를 포기하면 안 되느냐, 왜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그 논리를 이야기했는데요. 이익 모멘텀이 유효한 성장주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익이 있고 그리고 성장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주가 수익률 측면이나 그리고 향후 미래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볼 만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랑 굉장히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논리를 가지고 왔는데, 첫째, 그분 논리에 의하면 이 채권 장기물 상승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구간은 그리 많지 않다. 즉 이 말은 성장주에게 충격을 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죠. 21년 2월 이후 총 장기물 상승 구간은 49회 중 28회였으며 하락 구간은 21회였다. 상승 주간 내 가치주와 성장률 힐 레이셔는 각각 50%로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거죠. 힐 레이셔라는 것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분자분모로 나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 쏠렸느냐를 보는 건데 서로 50대 50이었다는 거예요. 즉 금리가 상승 기간에서 성장주와 가치주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어떨 때는 성장주가 어떨 때는 가치주가 또 그 안에서 또 동시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다는데 그 핵심에는 이익 모멘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리 급등이 일단락된다면 달러 강세 우려도 일단 약화될 거죠. 달러 강세는 통상적으로 장기물이 주간으로 15% 이상 급등 시에 주로 달러 강세가 일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주를 눈여겨봐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익 가시성이 높아지는 성장주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할 것이다. 즉 올해 성장주 중에서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이익 증가가 전망이 되는 종목의 수가 늘고 있다는 거죠. 현재 2022년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상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68.2조. 연말부터 제기 중인 감익폭이 감익할 것이다. 계속 애널리스트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이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익 성장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다는 거죠. 특히 성장주의 22년 영업이익 영향력은 12월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세부 업종 중에서도 미디어, 게임의 이익 영향력이 10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렇죠. 미디어와 게임 쪽에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미디어와 게임은 대표적인 성장주죠.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금으로 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달라진 지표 중 하나는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보다도 비트코인이 장기물과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로서 매력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 관련된 자산군의 반등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 안에 코인이 있다는 것은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게임과도 관련이 있고 이렇다면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자산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또는 상승해서 치고 올라온다면 이러한 성장주들의 이익이 증가라든지 성장주가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장기물과 비트코인의 격차는 최대치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렇죠? 네. 비트코인 가격 상승 구간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였다는 거죠. 그 중에서 IT 가전, 2차 전지와
소프트웨어 등 상대 성과가 양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장주의 수익이 연말에 성장주들이 또한 기업 이익들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까봤더니 게임과 미디어 쪽에서 기업 이익이 좋더라. 이것들은 굉장히 비트코인과 관련된 영업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보다도 하락을 지금 바닥에 있다고 보는 거죠. 바닥을 짚고 조금만 올라와 준다면 성장주에서도 좋은 악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연관을 봤는데 저는 뭐 비트코인과의 관계된 역할보다는 이익의 가식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장주가 좋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성장주들이 이제 1차로 코비드를 통해서 옥석이 가려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녀석과 살아남지 않을 녀석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은 녀석들은 과점 형태를 가고 이익이 눈덩이적으로 늘어나는 스피로브 효과가 올해부터는 확실히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금리 인상과 그다음 환율 인상, 뭐 그다음에 긴축 정책이 서로 섞여서 나타나는 이 충격적인 기간에는 한 달의 기간이면 모든 것이 흡수가 될 것이다. 초창기에 지금 반영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이 클 뿐이지 이것만 잘 이겨낸다면 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견디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다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돌려놓을 만한 반전의 카드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제롬 파월의 한마디가 필요한데 파월은 지금 입을 닫고 있죠. 그렇죠? 자기의 오럴 리스크를 시장에 노출하고 싶지 않는 생각인 것 같아요.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뭔가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내에서도 기대했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시장을 돌려놓을 만한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볼린저 밴드로 살펴보면 코스피 하방 경직성은 2850 정도로 보입니다.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코스피 변동폭을 표준 정규 분포 함수에 따른다고 가정하고 주가가 위아래로 같은 폭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시그마 과거 움직이던 표준 편차의 2배를 줘서 위아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이 이렇게 주가의 중심선 21선을 놓고 위로 2시그마 아래로 2시그마 이렇게 해서 만든 그 뭐라 채널 같은 그러한 어, 기술적 지표를 보는 게 볼린저 밴드인데 이 볼린저 밴드가 향후의 바닥이 어느 정도이고 상승은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바닥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2850이면 지금 2920이니까 문제는 반등을 이끌 만한 그 모멘텀 계획이 안 본다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각 국가별로 추가 부양책을 쓰는 것도 아직은 나오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뭔가 시장을 돌려놓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이다. 하지만 어느 정부든지 연초가 되면 시장이 이렇게 침체에 들어가고 만약에 경기가 다시 꺾인다면 경기를 살릴 만한 부양책을 쓸 카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고 뭐좀 지켜보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미국이 자기의 스탠스를 먼저 정해야만 나머지 글로벌 국가들이 따라서 그 스탠스를 정하는 그런 과정, 혼돈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볼린저 밴드인데 바닥은 2848 거의 2050이 갔죠? 2850이죠. 상은 3100 정도 와 있는데 지금 이게 21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과거 표준 편차 움직임의 2배를 주었던 게 볼린저 밴드의 이 엔벨러프 채널인데 이 채널의 바닥은 2850이다. 지금 2927이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한두 번 빠지면 거의 바닥인데 항상 여기를 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 닿지는 않고 바로 위에서 튕겨져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바닥은 확실히 한두 번 참으면은 거의 다 왔던 게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견디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딱 두 가지죠. 그렇죠? 과감히 50%를 덜어내든지 아니면 견디는 건데 늦었지만 일단 덜어낸 후 시장이 다시 돌아설 때 재진입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전략이다. 물론 오늘이나 내일 시장의 기술적 반등을 크게 상승에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팔고 기다리는 전략이 이 전략이죠. 과거 운영 경험상 이런 50% 매도 후 기다리는 전략도 결과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그 앞에서
주가가 멈추거나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서 지금은 견디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꼭 들고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에 하기 나름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무조건 버티는 전략입니다. 지금 팔고 더 떨어지면 사서 재진입한다는 시나리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죠. 주린이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10만이 할 수 있는 전략이죠. 그렇죠? 따라서 일단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자. 그리고 반등이 오면 줄이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오히려 반등의 기운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장초반 크게 빠지다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면 한국도 미리 얻어맞은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장 후반에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장에 악성 충격이 나타나면 소화시키는데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1월 11일이니까 중간 정도에 어중간한 상황인 거죠. 오늘날까지 조금만 잘 견디는 단순한 무시간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둘 다 100%로 시장을 방어한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3,000 근처에 오면 30% 정도 현금, 그 다음에 70%는 무조건 전부죠. 방법은 없습니다. 비워놓으면 안 되죠. 포지션을 비워놓으면. 30%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 30% 현금은 3,000포인트라는 거죠. 3,000포인트에 도달하면 30% 현금을 가지고 있고 70%는 들고 왔는데 이 30% 현금 쓸 때가 있습니다. 향후 연초에 나타날 새로운 어떤 테마주, 그 테마주를 타고 가야 되죠. 그 테마주를 타려면 돈이 필요한 거죠. 네, 여기에 사용된다. 이게 제 전략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게 솔루션이 될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머리 싸매고 있었죠. 하지만 클리어하게 뭔가를 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3,000까지 기다리자. 오면 30%를 팔고 70%는 그대로 가져가고 30%판 현금 가지고 새로운 테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오면 30%를 확 찍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침부터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바닥에서 확 돌아선 거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컨트롤 빕니다. 배에 힘 꽉 주시고 이 꽉 어금니시고 그렇죠? 네. 따뜻한 커피 드시면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제가 카카오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뒤에 올라오는 카카오도 위에 빠지고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